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생활하려면 결국 이 체류 자격을 계속 연장하거나 귀화 신청까지 고민하시는 경우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여유 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투자 비자도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투자 비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출입국 사건 등을 담당하고 계시는 허준 행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출입국 외국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허준 행정사입니다. 먼저 좀 투자 비자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실제로 요즘 외국인 투자자분들 비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외국인 투자자 비자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지만 안정적으로 체류하고 싶은 경우에는 투자 비자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다른 국가 대비 투자금 기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접근성도 있는 편이고요. 이 투자 비자라고 하면 하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러 가지로 좀 구분되죠. 네, 한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투자 비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기업 투자, 부동산 투자, 공익사업 투자 이민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 투자부터 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발급받기 위해서 먼저 법인에 투자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D8 비자는 사업 운영 여부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투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한 뒤 실제로 경영에 참여해야 합니다. D8 비자는 세부 유형에 따라 또 나뉘어지는데요. 법인 투자자의 경우 D8-1 비자, 벤처기업 투자자라면 D8-2, 개인 사업 투자의 경우 D8-3, 기술 창업은 D8-4로 나뉘어집니다. 보통은 법인 투자 비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최소 투자금이 약 1억 원 수준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사실 이 대한민국에서 장기 체류를 위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연장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연장은 좀 쉬운 편인가요? 그건 사업 실적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좋으면 연장도 좀 쉬운 편에 속하고요. 실적이 안 좋으면 연장도 어렵습니다. 매출, 고용, 운영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금만으로 유지가 되는 비자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업도 운영해야 되고 또 그 사업도 잘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부동산 투자 비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반 아파트 투자와 비슷한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관광 휴양시설 투자 비자라고 해서 콘도, 리조트, 관광 단지 등 지정된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5년간 유지하시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려하시는데요. 비자 심사 자체는 그렇게 까다롭진 않지만 어떤 휴양시설에 투자를 할지 또 언제 매입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과정 그리고 부동산 계약 절차가 더 복잡한 편입니다. 매입 시기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반대로 큰 이익이 날 수도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사업도 어렵고 부동산 투자도 너무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을 위한 투자 이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금만으로도 비자를 받는 방법도 있죠. 네, 정확히는 공익사업투자 이민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거주 비자 그리고 영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을 위해 필요한 투자 금액 기준은 15억 원 정도고요. 정부에서 지정해둔 공익사업 펀드에서 투자금이 예치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대신에 금액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필요하네요. 하지만 장점도 있는 것이 D8 비자에 비해서 영주권 전환 루트가 쉬운 편이기도 하고 또 곧바로 영주권이 발급되는 유형도 있다는 점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님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1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일반 투자이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미혼 자녀 또한 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만약에 3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다면 F2 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인 F5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배우자와 미혼 자녀 역시 영주권 취득이 바로 가능한데요. 5년이 지나기 전에 투자금을 반환하시게 된다면 비자가 취소되기 때문에 이 시작 기준일을 정확히 잘 계산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투자금은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투자금을
돈을 이제 넣으신 상태에서 그대로 보전이 되기 때문에 자본금 자체가 잃거나 그럴 일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긴 하지만 원금이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체류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비자의 종류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D7, D8, D9의 차이입니다. 이 세 가지 비자 어떻게 다른가요? 우선 D7은 해외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되는 주재원 비자라고 보통들 많이 말씀하시고요. D8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투자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D9은 무역업을 하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투자하면서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즉 한국 지사나 계열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라면 D7 비자가 적합하고요. 본인이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존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직접 법인을 운영할 계획이 있고 향후 영주권이나 F2 비자까지 고려하고 계시다면 D8 비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반대로 개인 사업자가 있으나 법인 설립까지는 원치 않고 비자를 비교적 빠르게 발급받고 싶으신 경우라면 아무래도 D9 비자가 조금 더 적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D9 비자 역시 투자금 유입이나 영업 실적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D8 비자와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각자의 사업 형태와 상황에 맞춰서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뢰인분은 기업 대표이셨는데 F2 비자로 체류하던 중에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더 이상 연장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 사건 내용은 뭐였죠? 네, 해당 의뢰인 분께서는 F2 비자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신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사법심사와 비자 연장을 함께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은 사건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어떤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지 또 기존 비자 연장이 가능한지조차 방향성이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우선 D8 비자 또는 D9 비자로 변경을 시도하고 만약 변경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F2 비자 연장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출입국과 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략을 가졌습니다. 당시에 이 출입국 측 반응은 좀 어땠어요? 사실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좀 체류 자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비자인 D8이나 D9으로의 변경이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문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따라서 사법심사 자체도 좀 진행되기가 좀 애매한 상태였었고요. 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명을 하고 설득한 결과 예외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원래 F2 비자는 배우자 동의가 있어야 연장이 가능한 구조인데요. 이번 사건에서는 예외적으로 배우자 동의 없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D9 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 이런 사례를 보면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과 가장 유리한 방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투자금 규모도 적지 않은 만큼 비자 신청이나 연장 전에는 법률적 검토를 반드시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동주의 허준 행정사님과 함께 외국인 투자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투자 비자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네, 투자 비자 심사 과정에서는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이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자금이 누구의 명의인지 어떤 방식으로 확보가 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비자 신청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D8 원비자 같은 경우에 본인 자본금이 1억 원이신 분들은 통상적으로 체류 자격 부여가 1년 정도 되는데요. 특히 법인 투자의 비자의 경우 이런 경우에 사업 실적까지 함께 평가가 되기 때문에 연장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상당한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따라서 투자이민 역시 신청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복잡해서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텐데요. 대한민국에서 법인 설립이나 법인 투자 혹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체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법무부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나 법무법인 동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상황에 맞는 방향과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되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